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2주에 걸쳐서 배웠던 소매 패턴과 칼라 패턴을 이용한 원피스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매 패턴과 라운드 칼라 패턴, 그리고 소매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 진동 둘레를 줄여주었던 패턴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 원피스를 하이웨스트로 만들어 줄 거라 옆선의 3분의 1을 줄여서 허리선을 올려주었습니다. 등판은 허리선을 따라 2등분 해주었고 앞판은 달라진 허리선의 밑부분만 사용했습니다. 치마는 등판 너비의 2배로 해주시고 단추 다는 곳은 시접 2cm, 나머지는 모두 1cm 넣어줍니다. 라운드 칼라는 각각 2장씩 준비합니다. 우선 앞판과 등판에 어깨선과 옆선을 오버룩이나 지그재그 처리해줍니다. 소매도 옆선과 밑부분을 오버룩 해주세요. 오버룩 처리가 끝난 앞판에 단추 여유분의 시접을 2번 접어서 다림질 후에 2줄 받기를 해줄 거예요. 단추 다는 곳의 시접은 1cm씩 2번 접으셔도 되고 0.7cm 접고 1.3cm를 접어주셔도 됩니다. 그 후에는 겉에서 상침하는데 어려우시면 안쪽에서 선을 보면서 박음질 하셔도 됩니다. 카라는 같은 부위를 각각 2장 준비했고요. 방향에 맞춰서 겉과 겉길이 맞대고 아랫부분만 박음질 해줍니다. 라운드 칼라에 목둘레 선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을 0.5cm 남기고 정리해 주시고 둥근 부분은 가위집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시접은 가름소를 해주시고 뒤집어 줍니다. 뒤집은 후에는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제 치마 들어가 볼 텐데요. 치마는 허리 제외한 나머지 세 부분을 말아받기 해줍니다. 말아받기를 할 때는 시작 부분을 사선으로 자르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말아받기 노루발을 이용할 경우 시접이 위로 2번 접히면서 박음질이 되는 거라 원단의 겉이 바닥으로 가고 안이 위로 오도록 놓은 상태로 박음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치맛단 말아받기가 끝났고요. 저는 스판이 강한 원단이라 조금 울게 되었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치마를 반으로 접어서 가위집을 넣어 중심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때 치마의 주름을 잡아줄 텐데요. 치마는 등과 연결될 거라 등의 폭에 맞게 주름을 조절합니다. 이제 치마를 등판에 연결해 줄 텐데요. 등판의 겉과 치마의 겉이 만나도록 놓은 다음에 완성선을 따라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치마는 이미 시접을 안으로 박음질 한 상태라 등판 옆선에서 안으로 1cm 들어온 지점까지 위치되도록 해줍니다. 등판과 치마처럼 서로 거꾸로 놓고 박음질을 할 때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겉과 겉끼리 만나는 것과 시접이 같은 방향을 보게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치마와 등판이 연결되었고요. 등판의 옆선은 시접이 1cm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등판과 앞판의 어깨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옆선을 맞춰서 좌우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어깨선을 박음질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초보자 때 많이 했던 실수인데요. 옆선을 확인하지 않고 어깨선 박음질을 해서 좌우를 반대로 박음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옆선 꼭 확인하시고 어깨선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난 어깨선은 가름솔 하시고 다림질 해줍니다. 소매 박음질 해볼 텐데요. 소매는 짧은 쪽이 등이고 긴 쪽이 앞쪽이 됩니다. 소매를 몸판의 겉에 맞대고 시접 방향을 맞춘 다음에 방향을 돌려가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설명드리면 소매의 짧은 쪽이 등이고 소매의 겉을 몸판의 겉에 대고 시접을 같은 방향으로 보게 한 다음에 소매를 돌려가면서 박음질합니다. 보통 소매를 박음질할 때는 몸판의 옆선을 다 박음질하고 소매도 소매끼리 옆선을 박음질한 다음에 다 동그란 상태에서 박음질을 해주는데 강아지 옷 같은 경우는 진동둘레가 굉장히 좁아서 그렇게 옆선을 다 박음질한 상태로 소매를 달게 되면은 옷감이 굉장히 많이 울고 박음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옆선을 박음질 하기 전에 소매를 박음질 해주시는 게 그나마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박음질 방향은 본인이 원하는 곳을 먼저 시작하시면 되는데 저는 등 쪽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게 박음질 했을 때 옷감이 울지 않고 더 깔끔하게 박음질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음질은 시접을 같은 방향으로 두고 원단은 서로 거꾸로 포개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몸판의 진동둘레 선과 소매 진동둘레 선의 곡선 방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목판의 진동둘레 선을 기준으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소매도 달아볼 텐데요. 저는 등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박음질 해주었고요. 몸판의 진동둘레 곡선과 소매 진동둘레 곡선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몸판의 진동둘레 선을 따라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 박음질을 할 때는 한꺼번에 쭉 박음질이 힘들어요. 방향을 계속 바꿔와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씩 박음질 해나가세요. 소매 박음질이 끝났고요. 이제 진동둘레를 오버록이나 지그재그 처리해줍니다. 저는 소매 박음질을 한 후에 옆선 박음질을 하고요. 소매와 소매의 옆선 겉끼리 맞대고 또 몸판과 몸판의 옆선을 겉끼리 맞댄 다음에 한 번에 쭉 이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네, 진동둘레의 박음질 시접은 소매 쪽으로 향하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줍니다. 양쪽 몸판과 소매의 옆선을 모두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된 옆선의 시접은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가름솔하고 다림질 해주세요. 그 후에는 소매단을 안으로 1cm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소매단처럼 좁고 하나로 연결된 곳을 박음질을 할 때는 겉이 밑으로 가도록 놓고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등판의 치마의 시접은 앞판과 연결해서 한 번에 쭉 이어서 오버록 처리해줍니다. 그런 다음 시접을 몸쪽으로 넘겨서 상침해 줄 거예요. 그럼 시접이 너덜너덜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고정이 됩니다. 앞판부터 등판, 반대쪽 앞판으로 이어지는 허리선의 시접을 오버록 처리해 주시고 그 후에는 시접을 등 쪽으로 접어서 겉에서 상침해 줍니다. 허리 시접을 등 쪽으로 접어서 상침해 주시면 시접이 너덜너덜하지 않아서 깔끔하고 아이들이 입었을 때도 편합니다. 이제 칼라만 달아주면 되는데요. 우선 옷을 반으로 접어서 가운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런 다음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칼라를 위치시키고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칼라 시접은 올이 풀리지 않도록 오버록 처리해 주시고 시접을 안으로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칼라 안쪽에서 상침으로 시접을 고정시켜 주세요. 박음질된 시접은 안으로 접어주시고 칼라는 펼친 상태에서 칼라 안쪽에서 시접이 고정되도록 박음질 해줍니다. 안으로 접힌 시접이 함께 박음질 되도록 목둘레 선을 따라서 상침해 주세요. 목둘레 선의 시접도 허리 시접과 마찬가지로 안으로 접어서 상침해 주었더니 너덜너덜 되지 않고 깔끔하게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티단추 달고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저는 허리선에 리본으로 한 번 더 장식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앞에 티단추 달아 주었고요. 벨크로나 똑딱이 단추를 달아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칼라 달기와 소매를 달아서 원피스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